기억 저편애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제 글의 제목은요, 낯선 곳의 방문입니다. 그리고 글 속에 나오는 주인공은 남자 주인공 진우와 또 여자 주인공 민주, 이렇게 두 명의 캐릭터가 나오고요. 이 둘은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부 관계고요. 이 두 부부가 여행을 가게 됩니다. 아버지의 회갑잔치를 위해 부산으로 가는 진우, 민주 부부. 벌써 10시간째 길을 잃고 도로 위를 헤매고 있다. 길이 있긴 한 거야? 어쩌? 운전면허도 없는 게. 그냥 고속버스나 타고 갈 것이지. 연애 기간이 길었던 탓인지 결혼 3년 만에 찾아온 권태기. 이번 여행은 민주와 진우에게 이혼을 위한 이별 여행인 셈이다. 바로 그때 진우가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았다. 진우의 반사신경이 아니었다면 큰 사고로 이어질 뻔한 상황. 그런데 낯선 남자는 자신을 동네 사람이라고 소개하며 동승까지 부탁했다. 저도 마을까지만 태워주실 수 있을까요? 길을 안내해준다는 말에 꺼림칙했지만 동행을 허락한 진우. 남자의 안내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달라지지 않고, 그때 지켜보던 남자가 손짓했다. 앞불싸 기름이 떨어진 것이다. 정말 당신은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어. 민주의 짜증 섞인 말이 끝나기 무섭게 승용차는 길 한복판에 멈춰섰다. 휴대전화도 소용없는 산길, 세 사람은 하염없이 걸어야 했다. 드디어 불빛이 눈에 들어왔다. 자신이 이 길을 잘 알고 있다 보니까 자신을 따라와라. 그러면 도와줄 수 있다. 이렇게 하고 진우와 민주는 이 경남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도착한 마을은 일반 마을이 아니라 문둥병 환자들. 예. 예. 살이 썩어가는 이 문둥병 환자들이 따로 모여 있는 이런 마을인데요. 네. 진우는 웅크리고 있는 노파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다. 저 전화 좀 빌릴 수 있을까요? 여기에 전화는 없어. 노파의 칼은 남자의 가슴팍에 그대로 꽂혔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다. 이번엔 너희 차례야. 한때 태권도 선수였던 진우. 불시일격으로 노파를 쓰러뜨렸지만 갈수록 태산, 마을 사람 5명이 몰려오는 것이 아닌가. 민주의 손을 잡고 무작정 달리는 진우, 믿을 건 둘뿐이었다. 이번엔 외파리 노인이 두 사람의 길을 막아섰다. 서서히 조여오는 죽음의 공포. 두 사람에겐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었다. 할아버지가 낫을 들고 자기를 공격하려는 찰나 선빵을 놨죠. 저한테 때렸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니까 힘이 없다 보니까 아무리 그 살인자여도 할아버지한테 한 대 맞고 쓰러지고 이제 계속 도망을 가는 상황이죠. 이 도망가는 과정에서 진우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도망만 가다가는 죽게 될 거라고. 그래서 결단을 내리게 되죠. 그 결단이라는 게 먼저 당하기 전에 이 진우가 먼저 공격을 하기로. 그래서 숲속에 숨습니다. 민주랑 진우랑. 잠시 몸을 숨긴 두 사람. 진우 씨, 죽으면 안 돼. 안 죽어. 널 두고 내가 어떻게 죽니? 야, 못 말려 정말. 바로 그때 젊은 남자가 두 사람 앞에 나타났다. 그러나 진우가 한 수 위였다. 강펀치에 쓰러진 남자. 어쩌면 살아서 돌아갈 수 있을지도 모른다. 민주는 지금 이 순간 그 어느 때보다도 진우가 듬직하다. 겨우 모두를 따돌렸다 생각했는데 차 근처에서 진우와 민주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다. 신기하게도 그들의 외모는 정상. 비온 뒤 땅이 굳는다고 했던가. 위기를 극복하며 두 사람은 서로에 대한 사랑을 다시 확인했다. 우여곡절 끝에 집으로 돌아오게 된 민주와 진우. 지옥 같았던 그날의 기억은 둘만의 비밀이 됐다. 정당방위였다 할지라도 진우가 사람을 죽였기 때문이다. 사건이 있고 한 달 후 두 사람은 마치 신혼부부처럼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 그때 출장길을 나선 진우에게 걸려온 전화.
죽은 줄만 알았던 낯선 남자다. 전혀 당황한 기색이 없는 진우. 사실 그는 진우가 고용한 해결사였다. 일명 부부화의 해결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좀 틀린 점이 있습니다. 왠지 시나리오가 좀 틀려요. 예. 어떤 점이 틀리냐면 원래 마을 사람들의 이 목표는 첫 번째 할머니랑 두 번째 할아버지 이 두 명의 관계가 주요 인물이고요. 예. 나머지 쫓아오는 5명은 이렇게 쫓아오는 신용만 하다가 중간에 돌아가는 그런 엑스트라 배역이었는데 예. 그런 계획과는 틀리게 이 마을 사람들 5명은 계속해서 진우를 쫓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진우는 이런 경남의 이런 시나리오를 듣고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찰나 같은 시각 어디론가 전화를 거는 민주.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었다. 무슨 일을 이따위로 해요. 남편 보험금이 나와야 비용을 지불할 수 있다는 거 아시죠? 한 번 더 기회를 드릴게요. 아니, 민주는 진우를 죽임으로써 진우에게 떨어지는 생명보험금과 이혼하지 않은 상태니까 진우의 그 재산의 일부가 일부를 얻기 위해서 일으킨 그 사건이었습니다. 그렇죠. 아, 이게 안 끝났군요, 이제 얘기가. 얘기가 끝나는데 끝났어요? 이게 마지막 판정이다 보니까 민주가 한 번 실패를 했잖아요. 그래서 한 번 더 의뢰를 합니다. 마지막 들속에. 장면이 누군가에게 또 의뢰를 하는 그렇죠. 또 장면이에요. 누군가에게 의뢰를 하게 되고 또 남편을 계속해서 죽일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저는 경남이 살아있다는 게 반전일 줄 알았어요. 근데 그건 진정한 반전을 숨겨두기 위한 장치였네요. 그렇죠. 교수님은요? 예, 이제 하나의 사건을 남편의 의도하고 부인의 의도 두 가지로 배치를 하려고 했던 것도 굉장히 좋은데 보면 최종 반전을 즐기는 기쁨은 앞에 단서가 어떤 단서가 최종 반전의 결론은 아주 큰 걸로 하나 정도였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래서 단서가 좀 뚜렷한 것 중에서 뭐 살인을 간 경우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래서 그게 좀 아쉽다고 좀 생각이 듭니다. 예.